겨울에 해변에 가는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모닥불을 피우고 모래성을 쌓고 조개 껍질을 줍고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눈앞의 위험을 간과할 수도 있지만요. 겨울에 해변을 방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가장 큰 위험은 파도입니다. 바다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해변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스니커즈를 소개합니다. 초콜릿바가 아니에요. 스니커즈 또는 다른 이름으로 슬리퍼 파도라고도 합니다. 대형 해안 파도예요. 예고나 흔적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이 파도는 특히 미국 오리건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2000년 이후 최소 17명이 바다에 휩쓸려 갔어요. 2011년 오리건주에서 이 파도에 휩쓸린 2명의 청소년을 기리는 추모 동상이 세워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파도가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파도의 특성 때문이에요. 이 파도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큰 파도가 다가오거나 커지는 건 볼 수 있어요. 또한 파도는 바다에서 형성되어 해변을 향해 다가와요. 이 파도는 해안 근처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안전한 장소로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종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매버릭스의 이 사례를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에 관중들이 서핑 대회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2개의 큰 파도가 해변에 있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방파제가 부서지고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죠. 스니커즈 파도는 부서져 해변에 빠르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다른 파도보다 특별히 커 보이진 않습니다. 이 파도는 부드러운 보통 크기의 파도 사이에 10분에서 20분에 형성돼요. 파도는 포말선을 넘어 46m 이상 솟구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강력한 힘으로 육지에 도달하죠. 또한 많은 모래와 자갈을 운반합니다. 슬리퍼 파도는 더 넓고 완만한 경사의 해변보다는 가파른 해안선을 따라 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도의 이름은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들은 파도가 하는 일을 관찰했어요. 파도는 교묘한 방식으로 밀려왔어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쓰나미나 로그웨이브처럼 뚜렷한 종류의 파도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스니커즈 파도가 연안 폭풍에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폭풍은 바람 에너지를 수면으로 전달해요. 파도는 이 에너지를 운반한 다음 날씨가 잔잔할 때 해변에 도착합니다. 스니커즈 파도는 그 이전의 일반 파도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해안 위로 더 높이 올라갑니다. 반려견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파도가 부드럽게 해변에 닿습니다. 던지고 잡기 게임을 합니다. 이런 파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아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물에 휩쓸려 바위에 갇힐 수 있어요. 겨울이기 때문에 더 두꺼운 옷을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도에 밀려오는 모래는 옷과 신발을 빠르게 채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변을 즐길 수 있을까요? 우선 폭풍우를 구경하기 위해 해변에 있을 때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수킬로미터 바다 위로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보는 건 매혹적일 수 있습니다. 폭풍이 해안을 강타하면 극도로 격렬한 파도가 10m의 강한 파도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가 보이는 높은 곳을 찾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개가 아닌 독수리가 되세요. 두 번째 팁은 폭풍우를 관찰하기로 결심한 경우에요. 절대 바다를 등지지 마세요. 네, 바다를 주시하세요. 마지막으로 해변의 어느 부분을 걷고 있는지 염두에 두세요. 통나무는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물은 통나무의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최악의 경우 바다는 통나무를 여러분 위로 굴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바다 근처에서 하이킹을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공원 당국이 지정한 가장 안전한 트레일을 이용하세요.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고 싶을 수 있지만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주변 지역 생태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걸어야 할지 알았으니 지질학적 요소를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바위가 미끄러울 수 있는 것처럼 침식으로 인해 바위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네, 절벽이나 절벽 근처는 걷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현상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방문 지역의 쓰나미 대피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쓰나미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석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자연현상은 무해해 보여요. 하지만 곳과 해안에서 바위를 고립시킬 수 있죠. 이유 없이 바다에서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건 싫을 거예요. 통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통나무는 무겁고 튼튼해 보이지만 아주 작은 파도에도 나뭇잎처럼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통나무뿐만 아니라 방파제도 조심하세요. 갑작스러운 파도에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반려견과 해변을 걷고 있는 시나리오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개가 새들을 보고 쫓아갑니다. 새들은 먹이를 찾거나 둥지를 틀기 위해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반려견이 새들의 휴식 공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축량을 잃을 수 있죠. 모래 밑에 숨어있는 생물과 마주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생물은 반려견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남의 집을 찌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 녀석을 보세요. 투구개예요. 무섭게 보이지만 가시만 밟지 않는다면 안전해요. 어떤 생물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래 속을 조심해서 탐험하는 건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해변에 있다가 스니커즈 파도에 휩쓸린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물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매버릭스 서핑 대회 참가자처럼 서핑을 할 수도 있고 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수온이 낮고 파도가 더 거세며 안전 요원도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더 재밌기도 하고요. 수영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위험한 바위가 있는 곳이 있나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나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세요. 이를 위해 날씨도 확인해야 합니다. 겨울철 물놀이 안전에는 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기예보와 바다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바다 수영을 즐기는 모험심 강한 분이라면 견인 플로트를 구매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수영자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부양 장치예요. 가볍고 형광색으로 되어 있어요. 또는 밝은 색상의 수영모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 더 이야기할게요. 잠수복과 잠수복 장갑, 부츠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은 방수 파우치나 가방에 넣을 수 있어요. 겨울에는 체온 유지가 필수입니다. 한 번에 물에 뛰어들지 마세요. 찬물 쇼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에 천천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몸이 수온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나면 해변을 즐기고 해변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어떤 종류의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너의 지갑? 아니요. 디즈니 인어공주에 나오는 에리얼의 지갑이 아닙니다. 사실 상어와 가오리의 알주머니예요. 케라틴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손톱과 비슷하죠. 이 주머니는 배아가 자라는 곳이에요. 알이 부화하면 주머니는 물과 함께 해변으로 떠내려가요. 알을 찾고 싶다면 해초 근처를 살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이제 겨울의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간단한 농담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다가 해변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손을 흔들었어요.